안녕하세요. 페이저 2D 게임 개발 기초 코스의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페이저에서 텍스트를 표시하고 스타일링하는 방법, 그리고 버튼과 HUD 같은 게임 UI의 핵심 요소를 다룹니다.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제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총 10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텍스트 객체 생성과 기본 스타일을 배우고 비트맵 텍스트로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웹폰트 적용과 로딩 관리, 인터랙티브 버튼 구현, HUD와 점수판 고정 배치를 다룹니다. 이어서 그림자와 테두리 효과, 동적 텍스트 업데이트, 반응형 UI 레이아웃을 살펴보고 모바일 대응 전략과 실전 UI 디자인 팁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객체의 기본을 알아봅니다. 페이저에서 텍스트는 add 텍스트 메서드로 생성합니다. 이 메서드는 X, Y 좌표, 표시할 내용, 그리고 스타일 객체를 인자로 받습니다. 스타일에는 폰트 크기, 색상, 폰트 패밀리 등 CSS와 유사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트 사이즈는 반드시 따옴표로 감싼 문자열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8px 크기로 지정하려면 판트 사이즈, 따옴표 48px 따옴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기준점 설정을 다룹니다. 세터러진 메서드로 텍스트의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0, 0으로 왼쪽 상단이 기준점입니다. 하지만 0.5, 0.5로 설정하면 텍스트의 정중앙이 기준점이 되어 중앙 정렬이 가능합니다. 이는 화면 중앙에 제목이나 메시지를 배치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각 축에서 0은 시작점, 1은 끝점을 의미하며 0.5는 정확히 중간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비트맵 텍스트의 장점을 알아봅니다. 비트맵 텍스트는 미리 렌더링된 글자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일반 텍스트는 매 프레임마다 다시 그려지지만 비트맵 텍스트는 이미 만들어진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므로 렌더링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점수판이나 타이머처럼 자주 업데이트되는 UI에 비트맵 텍스트를 사용하면 게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트맵 텍스트 사용법을 배웁니다. 비트맵 텍스트를 사용하려면 먼저 레펜티 확장자의 폰트 파일과 글자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프릴로드 메서드에서 로드 비트맵 판트로 이 파일들을 로드한 후 크리에이트 메서드에서 add 비트맵 텍스트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로드한 폰트의 키 이름을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비트맵 폰트는 온라인 생성기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웹폰트 로딩 문제를 다룹니다. 웹폰트는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로드 완료 전에 텍스트를 생성하면 기본 폰트인 에리엘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외부 판트 로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다큐먼트 판츠 레디를 활용해 폰트 로딩 완료를 기다려야 합니다. 웹폰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게임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터랙티브 버튼 구현을 배웁니다. 버튼을 만들려면 먼저 텍스트 객체를 생성한 후 set 인터랙티브 메서드를 호출해 상호작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포인터 로버, 포인터 아웃, 포인터 다운 이벤트에 리스너를 등록하여 마우스 상태에 따라 버튼의 색상이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면 사용자가 버튼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HUD 고정 배치를 알아봅니다. HUD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점수, 체력, 아이템 등 게임 정보를 표시하는 UI입니다. HUD를 화면에 고정하려면 세트 스크롤 팩터를 0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게임 월드를 따라 이동해도 HUD 요소는 화면에 고정된 위치에 유지됩니다. 스크롤 팩터가 1이면 카메라와 함께 이동하고 0이면 완전히 고정됩니다. 여덟 번째로 그림자 효과 추가를 다룹니다. 텍스트에 그림자를 추가하면 배경과 텍스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가독성이 향상됩니다. 섀도우 속성에서 오프셋 X와 오프셋이로 그림자 위치를 지정하고 컬러로 그림자 색상을
블러로 흐림 정도를 설정합니다. 필 속성은 그림자를 채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조합하면 게임 분위기에 맞는 텍스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째로 동적 텍스트 업데이트를 배웁니다. 게임 중 점수나 타이머처럼 텍스트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 세트 텍스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객체를 매번 디스트로이하고 새로 생성하는 것은 메모리와 성능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세트 텍스트를 사용하면 기존 객체를 재사용하면서 내용만 업데이트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프레임마다 세트 텍스트를 호출해도 성능 문제가 없습니다. 10번째로 반응형 UI 레이아웃을 알아봅니다. 다양한 해상도와 화면 크기에 대응하려면 텍스트 위치와 크기를 절대 픽셀 값이 아닌 게임 화면 크기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게임 컨피그 위드스와 게임 컨피그 하이드 기준으로 백분율 또는 비율을 사용하면 모든 화면에서 일관된 UI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중앙은 위드스 곱하기 0.5, 하잇 곱하기 0.5로 계산합니다. 11번째로 모바일 최적화 팁을 다룹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마우스 대신 터치 입력을 사용하므로 버튼 크기를 충분히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44픽셀 이상의 터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면 비율에 대응하기 위해 UI 스케일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세로 모드와 가로 모드 전환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케일 매니저의 리사이즈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일반 텍스트와 비트맵 텍스트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일반 텍스트는 섀도우, 스트록, 그레이디언트 같은 다양한 스타일을 런타임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지만 성능이 낮습니다. 반면 비트맵 텍스트는 성능이 우수하지만 스타일이 이미지 생성 시점에 고정되어 런타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이틀이나 메뉴처럼 변경이 적은 곳에는 일반 텍스트를, 점수판처럼 빈번히 업데이트되는 곳에는 비트맵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생성 방법입니다. 씬의 크리에이트 메서드 안에서 디스레드 텍스트로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X 좌표 400, 두 번째 인자는 Y 좌표 300, 세 번째 인자는 표시할 내용인 헬로 페이저입니다. 네 번째 인자는 스타일 객체로 판트 사이즈를 48px, 컬러를 흰색, 판트 패밀리를 에리엘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토러진을 0.5, 0.5로 호출하여 텍스트를 중앙 정렬합니다. 두 번째 코드 예제는 인터랙티브 버튼 구현입니다. Add 텍스트로 스타트 게임이라는 텍스트를 만들고 스타일의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지정합니다. 이어서 set 인터랙티브 메서드를 체이닝으로 호출해 상호작용을 활성화합니다. 포인터 로버 이벤트에서는 배경색을 더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하여 마우스가 올라갔음을 표시하고 포인터 라웃에서는 원래 색으로 되돌립니다. 포인터 다운 이벤트에서는 씬의 스타트로 게임 씬을 시작하여 게임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 코드 예제는 HUD 점수판 고정 배치입니다. 크리에이트 메서드에서 디스, 스코어 텍스트에 점수 텍스트를 생성하고 하면 왼쪽 상단 16 위치에 배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줄에서 세트 스크롤 팩터를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이동해도 점수판은 항상 화면에 고정된 위치에 유지됩니다. 업데이트 메서드에서는 매 프레임마다 세트 텍스트를 호출해 현재 점수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텍스트의 기준점을 세토러진 0.5, 0.5로 설정했을 때의 동작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텍스트의 왼쪽 상단이 기준점이 되어 해당 좌표에 배치된다. 두 번째, 텍스트의 정중앙이 기준점이 되어 해당 좌표에 배치된다. 세 번째, 텍스트의 오른쪽 하단이 기준점이 되어 해당 좌표에 배치된다. 네 번째, 텍스트의 크기가 50%로 축소되어 표시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텍스트의 정중앙이 기준점이 되어 해당 좌표에 배치된다. 세토러진 0.5, 0.5는 텍스트의 정중앙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0,
0으로 왼쪽 상단이 기준점이지만 0.5는 각 축의 중간 지점을 의미하므로 텍스트의 정중앙이 지정된 좌표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화면 중앙 정렬 시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점수판에 일반 텍스트 대신 비트맵 텍스트를 권장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더 다양한 폰트 스타일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매 프레임 재렌더링 없이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웹 폰트 로딩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그림자와 테두리 효과를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비트맵 텍스트는 매 프레임 재렌더링 없이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페이저의 일반 텍스트는 매 프레임마다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텍스트가 많거나 자주 변경되면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비트맵 텍스트는 미리 렌더링된 글자 이미지 즉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므로 실시간 렌더링 부담이 적어 점수판처럼 빈번하게 업데이트되는 UI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웹폰트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폰트 파일이 너무 커서 로딩이 느려지므로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 폰트가 로드되기 전에 텍스트를 생성하면 기본 폰트로 표시되므로 다큐먼트 판츠, 레디나 외부 판트 로더로 로딩 완료를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폰트는 캔버스에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비트맵 폰트로 변환해야 한다. 네 번째, 브라우저 캐시 문제로 폰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URL을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폰트가 로드되기 전에 텍스트를 생성하면 기본 폰트로 표시되므로 다큐먼트 판츠, 레디나 외부 판트 로더로 로딩 완료를 기다려야 한다. 페이저에서 웹 폰트를 사용할 때 폰트가 완전히 로드되기 전에 텍스트를 생성하면 기본 폰트인 에리엘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판트 로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CSS의 판트페이스와 다큐먼트 판츠, 레디를 조합하여 폰트 로딩 완료 후 텍스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의 디스레드 텍스트 메서드에서 판트 사이즈 속성을 지정할 때 올바른 형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판트 사이즈 48 숫자형. 두 번째, 판트 사이즈 따옴표 48px 따옴표 문자열. 세 번째, 판트 사이즈 중괄호 배류 48 유니트 따옴표 px 따옴표 닫는 중괄호 객체형. 네 번째, 판트 사이즈 대괄호 48 따옴표 px 따옴표 닫는 대괄호 배열형.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판트 사이즈 따옴표 48px 따옴표 문자열. 페이저에서 판트 사이즈는 반드시 문자열로 48px 형태로 지정해야 합니다. 숫자만 전달하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CSS 스타일 지정 방식과 유사하게 단위를 포함한 문자열 형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인터랙티브 버튼을 구현할 때 마우스 오버, 아웃, 클릭 상태에 따라 버튼 외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조합의 메서드와 이벤트를 사용해야 하나요? 첫 번째, set 인터랙티브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온 포인터 오버, 온 포인터 아웃, 온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등록한다. 두 번째, enabling 포트로 입력을 활성화하고 안클릭, 안오버 콜백을 설정한다. 세 번째, add 버튼으로 버튼을 생성하면 상태 변경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네 번째, 세트 클릭커벨을 호출하고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클릭 이벤트를 바인딩한다.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세트 인터랙티브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온 포인터 오버, 온 포인터 아웃, 온 포인터 다운 이벤트를 등록한다. 페이저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인터랙티브하게 만들려면 먼저 세트 인터랙티브 메서드를 호출하여 상호작용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 후 온 메서드로 포인터 오버 즉 마우스 오버, 포인터 아웃 즉 마우스 아웃, 포인터 다운 즉 클릭 등의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여
각 상태에 맞는 시각적 피드백을 구현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 게임에서 HUD를 구현할 때 카메라가 이동해도 HUD가 화면에 고정된 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HUD 요소의 포지션 속성을 픽스트로 설정한다. 두 번째, HUD 요소에 세트 스크롤 팩터 0을 적용하여 카메라 스크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HUD 전용 레이어를 최상위 Z 인덱스로 설정한다. 네 번째,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해서 HUD 위치를 카메라 위치에 맞춰 수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여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HUD 요소에 세트 스크롤 팩터 0을 적용하여 카메라 스크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페이저에서 세트 스크롤 팩터 0을 적용하면 해당 게임 오브젝트는 카메라의 스크롤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가 게임 월드를 따라 이동해도 HUD 요소는 화면에 고정된 위치에 유지됩니다. 스크롤 팩터가 1이면 카메라와 함께 이동하고 0이면 완전히 고정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 텍스트의 섀도우 속성에서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프셋 X, 오프셋이, 컬러, 블러, 필. 두 번째, X, Y, 르그버, 스프레드, 인세트. 세 번째, 호리잔텔, 버티켈, 헥스, 레디오스, 이네이벨. 네 번째, DX, DY, 스도 컬러, 블러 레이디어스, 필 모드. 일곱 번째 퀴즈의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오프셋 X, 오프셋이, 컬러, 블러, 필. 페이저 텍스트의 섀도우 속성은 오프셋 X와 오프셋이로 그림자의 위치를, 컬러로 그림자 색상을, 블러로 흐림 정도를, 필로 그림자 채움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조합하여 텍스트가 배경과 잘 구분되도록 그림자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점수판 텍스트의 내용을 게임 진행 중 동적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텍스트 객체를 매번 새로 생성하는 대신 사용해야 하는 메서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업데이트 텍스트. 두 번째, 체인지 컨텐트. 세 번째, 세트 텍스트. 네 번째, 리플레이스 텍스트. 여덟 번째 퀴즈의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세트 텍스트. 페이저에서 이미 생성된 텍스트 객체의 내용을 동적으로 변경하려면 세트 텍스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텍스트 객체를 매번 새로 생성하면 메모리와 성능에 부담이 되므로 세트 텍스트를 사용하여 기존 객체의 텍스트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홉 번째 퀴즈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시 다양한 해상도에 대응하기 위해 페이저에서 텍스트와 UI 요소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텍스트와 UI를 절대 픽셀 좌표로 고정 배치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두 번째, 텍스트 위치와 크기를 게임 화면 크기에 비례하여 동적으로 계산한다. 세 번째, 가장 작은 해상도에 맞춰 UI를 디자인하고 큰 화면에서는 여백을 둔다. 네 번째, 해상도별로 별도의 씬을 만들어 각각 다른 UI를 로드한다. 아홉 번째 퀴즈의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텍스트 위치와 크기를 게임 화면 크기에 비례하여 동적으로 계산한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 해상도에 대응해야 하므로 텍스트 위치와 크기를 절대값이 아닌 게임 화면 크기에 비례하여 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컨피그 위드스나 게임 컨피그 하이드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배치하면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 일관된 UI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페이저에서 비트맵 텍스트와 일반 텍스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미리 렌더링된 글자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능이 우수하다. 두 번째, 일반 텍스트는 섀도우, 스트록 등 다양한 스타일 속성을 런타임에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폰트 파일, FNT와 이미지 파일을 미리 로드해야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비트맵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더 많은 폰트 스타일과 효과를 지원한다. 10번째 퀴즈의 정답은 4번째입니다. 비트맵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보다 더 많은 폰트 스타일과 효과를 지원한다는 설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비트맵 텍스트는 미리 렌더링된 글자 스프라이트 시트를 사용하므로 성능은 우수하지만 폰트 스타일이 이미지 생성 시점에 고정됩니다. 따라서 런타임에 동적으로 그림자, 테두리 등의 효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텍스트는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다양한 스타일 속성을 런타임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저 텍스트와 UI 요소 완벽 가이드를 함께 학습했습니다. 텍스트 객체 생성부터 비트맵 텍스트 최적화, 인터랙티브 버튼, HUD 고정 배치까지 게임 UI의 모든 핵심 요소를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전문적인 게임 UI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